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충남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원래 충남 지역에서 공무직 관련해서 이제 간간히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기 시험이 거의 이제 필기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충남은 원래 이제 면접만 본다든지 이런 지역이었는데, 올해 이제 특이하게 필기 시험을 보는 직렬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채용의 공정성 때문에 필기 시험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5월 13일 날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채용 공고문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봅니다. 전체 15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제 행정 실무 관련해서 직종 그리고 능이 있는데, 보건의료 사무 쪽으로 근무 예정지가 도보원청 감염병 관리과 홍성이죠. 그리고 한 명을 뽑고요. 한 명. 그리고 담당 업무는 예방 접종 백신 수급 재방 관리. 근데 코로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요거 관련해서 자격 요건 및 채용 방법은 의료법 관련해서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주 5일 근무고, 가끔가다 간호사분들이 나는 교대 근무 싫다. 간호사 업무를 이제 하다 보면 교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싫어서 다른 공무원이나 이런 거 알아보다 보면, 공무원인데도 교대 근무하는 데가 많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대 근무 안 하고 그냥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라고 찾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 실무 해가지고 도본청 경로보험과로 또 한 명을 채용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 또는 기계 장비 설비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없어. 그냥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면접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꽤나 까다롭겠지. 면접에서 제가 경력도 좋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하는 경우가 이게 종종 생겨요,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기 없이 이제 면접만 본다 하는 지역에서 내정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어찌됐건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좀 건너뛰어서 축수산사무 쪽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청양이죠? 이쪽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는데, 후보동, 실험동, 사양관리, 시험 연구보조 쪽으로 채용을 하네요. 필기 시험과 면접을 봅니다. 자,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연구부, 요것도 연구 관련돼서 필기시험 면접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물안경 연구보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능사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는데, 그죠? 특히 이제 환경기능사 하면 우리 그 에듀피디의 전나훈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거 보게 되고, 요거는 필기는 없네요. 그죠? 자격검증 및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설본부 쪽으로 해가지고 필기시험 마찬가지로 있고요. 도본청, 그리고 쭉 환경미화 쪽, 요것도 설명드릴까? 준고령자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일단 원동기 자전거 면허증, 오토바이, 그거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건데, 그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게 필수니까 무조건 있어야겠지. 그리고 준고령자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세가 좀 많아야지 가산점을 줘요. 보통은 50세에서 55세, 55세에서 60세까지가 대부분 이런 분들의 들어가, 가산점에.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환경미화 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 도로보수 쪽으로 특이하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면허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는데, 도로보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도로보수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그 정식으로 이 공무직이 됐을 때 업무 자체가 약간 러프해요. 그러니까 도로가 뭐 다 깨부셔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디 깨부셔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몰고 가가지고 이제 보수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출장이 자주 있지는 않다 그러더라고. 어찌됐건 요거는 체력 플러스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필기는 없어요. 대부분 충남이 공무직이 이래요. 체력 플러스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면접만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산점, 경력, 요거에 대한 이제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 좀 특이하게 일부 연구 파트에서 필기 시험이 생겼죠. 자, 그리고 채용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필기 시험은 5월 13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있죠? 도로보수. 그쪽으로 이제 체력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5월 29일 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 검증이라든지 고령자, 준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6월 7일. 이건 두 개는 없으니까 필기 시험이. 그죠? 그리고 면접은 다 동일하게 6월 15일 날 보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관련 응시 서류 증빙 자료는 4월 27일 10시에서 11시 딱 1시간이에요. 방문 제출해야 된다. 방문 제출해야 된다.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렸고, 접수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이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원서 접수예요. 특이하게 요거는 방문 접수가 불가고, 그죠? 그리고 응시 서류 증빙 자료 포함하는 거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방문 제출이래. 좀 특이하죠? 충남이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뭐 할 거면 다 같이 하던가. 자, 그리고 원서 접수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서류 제출 4월 27일 제출 기간, 엄수 이거 2번이나 썼네요. 그죠? 1시간, 딱 그 1시간 이내에 접수받는다 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접수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필기시험, 쭉 넘어가서 시험 방법, 여기 있네. 시험 관련해서 시험 보는 건 딱 이 3가지 직종, 축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건설본부 시설유지관리과 이 3개만 필기시험 플러스 면접 보고 나머지는 자격검증 혹은 체력 플러스 면접 혹은 준고령자 플러스 면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생겼는데 한국사랑 사회를 봅니다. 요 한국사랑 사회가 우리 청원경찰 있죠? 청원경찰. 충남에서 청원경찰은 원래 이 과목으로 봤었거든. 같은 날 같은 문제 풀어요. 청원경찰하고. 그래서 이쪽은 사무보조고 저쪽은 청원경찰이니까 문제가 이쪽이 더 쉽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풀고 시험 출제는 충청남도 도청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됐죠? 근데 시험 출제를 충청남도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내용을 좀 작년 그전 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그렇게 막 특별하지는 않더라고. 지역적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체력 시험 보는 거 있었죠? 악력,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를 보게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냐? 전체 10점 만점인데 세 종목이니까 30점 만점이겠죠. 이 중에서 15점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체력 좋은 사람 뽑겠다. 아까 전에 그 뭐였지? 그 도로보수원 체력 있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 뽑겠다. 그건 필기 없었잖아. 그죠?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력이나 배근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내용 좀 보시면 되고, 혹여나 요거를 내가 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그 재능기부 에듀피디 재능기부 페이지 들어가 보면 청원경찰 체력 특강이라고 있어. 거기에 배근력이나 그 악력이라든지 혹은 윗몸 일으키기 관련된 강의를 재능기부로 무료로 오픈해 놨단 말이에요. 7일간.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구나. 키워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면접 시험 건너뛰고 근무 조건. 자, 요것도 중요하지. 근무 조건. 자, 일단 월 기본 본봉은 201만 3,500원이고 정액급 식비는 매월 14만 원씩 나오고 교통보조비가 5만 원씩 나오고 그 위에 위험, 공무수당, 직종별 구분해서 어떤 수당들이 나와요.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4가지에서 한 8가지 정도 사이에 수당을 이제 각 직종별로 좀 다르게 받게 되는데 어찌됐건 받는 돈이 한 230에서 250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거기다 뭐 세금 떼고 뭐 그러겠지. 그죠? 자, 그리고 근무 시간은 근무 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간처에 문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근무하게 됩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해 보면 자세히 또 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한 2년 근무하다 잘리면 어떡합니까?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만 60세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요하였거나 가끔 가다가 공무직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합격해놓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군복무를 피하였거나 면제 혹은 전역이 최종 시험 예정일 기준 면접 시험 말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사람, 저 6개월 뒤에는 전역하는데요.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근무 조건 내용 좀 읽어보시고 특히 야간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야간 근무에 따른 수당도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결격 사유. 이거는 뭐 쭉 읽어보시고, 뭐 어떤 범죄에 저지르면 안 돼요. 성폭력이 어쩌고, 뭐 공무원으로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최종 시험 예정일 면접일까지 취득.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가다가. 면접이 뭐 6월 15일인데 만약에 근데 제가 이 자격증이 6월 19일 날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며칠 상관이긴 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참고하시고. 자, 거주지 제한 요게 중요하지. 보통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무직 쪽에서 서류 전형은 이제 응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지원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면접일까지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1월 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전에 22년도 12월 말까지 충청남도에 3년 이상 살았던 사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3년 이상 충남에 살았어요 라고 한다면 응시가 가능한 거고 그죠? 그리고 좀 뭐 행정 뭐 통폐 앞에서 세종자치주가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산 특전. 자, 요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준고령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세에서 만 55세까지가 4%. 이걸 준고령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55세에서 만 60세 미만을 5%. 그럼 제가 만 60세인데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정년퇴직이 만 60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만 58세다. 만으로 58세다라고 하면은 딱 2년 근무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50세에 만 50세에 4% 가산점 받아가지고 들어갔으면은요. 그럼 10년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가지고, 자, 최종 합격자 딴 거 필요 없고,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이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종별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딱 한 명, 뭐 2명, 1명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면접까지 다 보고 근데 내가 떨어졌어. 근데 한두 달 뒤에 근무하실래요?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합격됐던 사람이 취소가 되거나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 결격 사유가 있었네. 원래 이제 합격이 공무직으로 합격이 되게 되면 그 신원조회라는 걸 이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 이력이 있었는지 혹은 반대로 제가 합격하고 나서 임용 포기라는 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 합격했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게 돼서 안 다닐래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합격이 취소가 되거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해서 결혼이 생기게 되면 차순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참고하시고. 자, 쭉 내용 설명드렸고,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게 합격을 이제 하게 되면 몇 시간 근무하게 되고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이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예방접종 관련 전문 지식. 요거는 면접에서 요거 물어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뭐 건축 기계관리 쪽에서는 요런 업무 하게 되고 요 시간 근무하게 되고 월요일 휴무고 주말 중에 하루는 근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내용이 있는 거고 필요 지식들 쭉 나오죠. 승강기, 소방, 기계, 건축, 보험관 시설들 관련해서 안전관리 전문 지식. 요즘에 이제 안전관리 기사나 산업기사 혹은 이제 뭐 관련된 뭐 다른 자격증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프로그램 운영, 내방객 안내 및 해설 업무를 위한 역사, 보훈, 기초 지식 등이 필요하다. 요걸 면접에서 당연히 필요 지식이니까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요걸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무직 자기소개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관련돼서 이제 쓰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써야 됩니다라는 강의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렇게 안내를 해주는 곳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면접 시험에서 이거 물어볼 거예요라고 써 있는 거나 집에 없어. 그거에 맞춰서 꼭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임업 사무를 보는데 요 위에 있는 무슨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거 읽어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자기가 응시할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걸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직종이죠. 직종에서 필기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은 한국사랑 사회과정이고 아무래도 첫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접수를 하고 응시하는 분들이 인원은 적지 않겠지만 원래 공무직 쪽으로 보통 한 명 뽑으면 한 10명 정도 도전하면 많이 도전했다 그러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선 자체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단기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또 준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충남 지역에서 모르겠어요. 이제는 필기 시험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직종들도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도 하는데 뚜껑은 한번 내년 돼서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시범적으로 하는 그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합격하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